먼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정책적 해마다 이런 자리 마련해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자리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 동료 의원분들 그리고 많은 방청객분들이 오셨습니다. 우선 금년 예결위 중에는 야당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타협 그리고 여당의 의견을 더해가지고 조화시켜 나가는 일에 첫째 운영 기조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2014년 예산이 박근혜 정부가 짜는 첫 번째 예산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이 제대로 잘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 편성, 예산 짜는 거는 정부가 해라. 그 다음에 국회는 심의 확정해라. 근데 심의하는데 헌법 5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 받지 아니하고는 정부가 가져온 예산안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깎는 거는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국민 부담 줄이고 늘리는 거는 정부 동의 받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삭감 쪽에 보면은 우리 그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데 국가 채무가 515조입니다. 내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 갚아야 될 게 한 22조 정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업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숨어 있지만은 그 이자 부분이 과대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또 예비비가 과대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정부 동의를 받아서 증액시키는 부분은 서민생활 특히 지금 보니까 전국에 경로당 어르신들 계시는 경로당이 6만 개가 넘는데 그게 해마다 겨울에 춥지 않으시라고 난방비 드리고 여름에 더울 때 2달 동안만 에어컨 켜시라고 전기비 드리고 아침 굶지 마시라고 1년에 쌀 2가마에 드는데 이것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챙기려고 합니다. 예산이 예년보다가 한 2달 늦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여야 간의 합의를 끌어내서 독도 지키는 분들의 활동비, 마라도 이어도 부근에서 중국의 불법 어선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분들의 기름값, 학비 못 되는 대학생 이런 분들의 좀 더 빨리 예산에 전달되어 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측 안과 국가 예산처에서 분석한 것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세수를 정부가 너무 높게 평가한 것 아닌가?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채무 구조 이거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데 이 빚이 점점 생각보다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국회 예산처의 생각인 것 같은데 여당의 입장은 어떠세요? 예, 우선 뭐 기본이 되는 세금이 잘 들어오자면은 경기가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4% 조금 못 미치는 3.9%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IMF나 OECD 외국 기관들이 좀 짜게 보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 거기가 3.78이고 또 보수적인 한국은행도 3.8%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과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쓰는 돈의 기본은 세금인데 세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금년의 세금이요. 작년 수준 갈락갈락하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금년 예산보다는 한 7, 8조 정도 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거기에 다시 또 8조 정도 늘렸기 때문에 바닥에서 16조 정도 더 들어와야
지금 정부가 설명하는 논리가 맡겨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근데 그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빚내는 거죠. 빚내는 방법이 국채 발행하는 겁니다. 국채 발행을 25조 정도 발행해가지고 쌓였던 이자도 주고 모주로는 세수에도 채워 넣고 하는 적자 재정입니다. 근데 그 적자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5천만 전 인구가 1년 내도록 벌어들이는 생산해내는 것에 대해서 1.8% 정도의 적자를 부채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로가 돼야 되죠. 들어오는 세금 가지고 써야 되는데 그럼 이게 높냐 낮냐 하는 거는 제로가 기본인데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GDP 대비 1.8이고 OECD 평균은 5.7%입니다. 그러니까 뭐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안심해서는 안 되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니까 내년도에 정부가 예산 규모를 증가시켜 놓은 게 최근 한 5년간에서는 가장 낮은 4.6% 정도밖에 증가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4.6%는 금년보다가 한 16조 정도 늘려놨는데 돈이자 지급하는 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늘리는 건 전부 이자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 정도로 내연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기 재정을 이렇게 보면은 2017년도 가면은 당해 연도가 지세입으로 자기 지출하는 본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놨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2013년보다는 한 4년 정도가 늦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모아서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 규모 증가율은 최근 5년보다 가장 낮은 4.6%로 했는데 그것도 5천만 국민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1.8% 정도는 마이너스인데 25조 원 정도 마이너스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도 세금이 금년보다가 16조 정도는 더 들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과연 들어오겠나 하는 걱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꼼꼼히 따져가지고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더 줄일 때는 없는지 국민 세금들이 이런 것들을 잘 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의원님. 예. 저 보니까 와 계신 분 중에는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 하셨던 이항구 대표님도 앉아 계시고 국회 또 보건복지위원장 하고 계시는 오재세 위원장님도 관심이 있어서 오셨고 그러니까 전문가 앞에 좀 말문이 좀 막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국회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짧다, 정부 보고 빨리 내라 계속해서 법도 고쳐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헌법에는 다음 연도 예산을 정부가 빨리 작업해가지고 10월 2일 이전에 국회에 내라 이랬거든요. 정부가 10월 2일 이전에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한 달 반 정도 지나갈 때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빨리 합의해가지고 예산을 확정 지어야 되는데 이걸 혹시 자꾸 이제 정치 쟁점화 되어가면 시간이 자꾸 이제 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야당이 말씀하시는 쪽 빨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끼워 넣기다, 쪽지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착한 끼워넣기, 착한 쪽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국에 6만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매년 해오던 겨울의 기름값, 여름의 전기값, 배고픈 어르신들 쌀 이런 것도 빠져있는 거는 끼워 넣어야 되지요. 그런 쪽에서
좋은 의미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제자분들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 예산이 358조인데 금년도보다 16조 늘어납니다. 금년에 342조인데 근데 358조 중에서 106조가 보건, 복지, 복지 이런 쪽에 예산인데 전체 예산의 30% 그쪽으로 갑니다. 늘어나는 걸 보면 내년 전체가 집안의 수입이 16조 정도 늘어나는데 그 중에 반을 첫째 아들인 복지 쪽에 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지 쪽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제대로 이렇게 수혜자 그 예를 들면은 혹시 내가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이불이 필요한데 밥을 자꾸 갖다 주는지는 않는지 나는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건강진단 받으라고 주는 일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그 사람이 필요한 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 전달하는 게 여러 병원 전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료소 바로 통해서 하는지 전달 체계 이런 것도 보도록 하되 그러나 규모는 전체 예산이 4.6%밖에 안 늘었는데 복지적은 100조 넘으면서 8.7% 늘립니다. 이제 늘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쪽이 뭐냐면은 SOC 예산, 도로, 철도, 항만 이쪽에 들었는데요. 이거요 지방에 있는 건설업자 있고 경기 어떻고 하면서 하는데 이 줄이기 굉장히 힘든데 정부가 굉장히 어렵게 24조 정도 되는 거를 1조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지방 재정도 좀 생각하고 하면은 큰 길 닦고 큰 철도 놓고 하는 쪽보다는 지금 농촌에 가면은 마을 앞길 뒤에 등산길 이게 차 들어오도록 좀 해놓으면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고향에 와가지고 뒷산에도 올라가고 돌아갈 때는 농산물도 사가지고 가고 옥수수, 깨, 고구마 그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길을 넓혀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SOC 예산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방하고 될 수 있는 일이 없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편성의 과정에서 야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입을 맞춰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 예산 같은 쪽은 당초에 이제 정부는 금년도보다가 더 줄여 가지고 왔는데 본전 정도 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그쪽에 계속 줄여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전체 예산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도 한 6% 되고 불란서도 그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이지만은 과연 농촌에 계속해서 경쟁 우위로 이렇게 가면서 싼 쌀, 싼 콩 계속 수입해서 먹으면은 농촌에 과연 소름, 송아지 울음 없고 닭울음이 없고 벼논에 메뚜기 없는 농촌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의 생각을 좀 담아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당의 입장은.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이제 마지막 순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까도 얘기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김광림 의원께서도 이 국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돈 쓸 때 쓰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할 수 있는지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광림 의원 말씀해 주시죠. 한 3분입니다 이번에. 한 집에 가게도 많이 벌고 적게 써가지고 저축하면은 흑자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의 돈도 정부라고는 돈 한 푼 없는 데거든요. 국민들이 내주는 세금 관리해가지고 또 쓰는데 불행히도 내년도 예산은 5천만 기준으로 보면은 100만 원 중에 한 2만 원 정도는 적자로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밀어넣는 그런 예산 편성입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빨리 제대로 하자면은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 들어오는 방법 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우선은
경제가 살아가지고 의사도 돈 많이 세금 내고 월급 받는 사람도 세금 내고 자영업자 하는 사람도 세금 내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세율을 늘려가지고 증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려운 데다가 또 세금 더 매기는 이런 거는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예산 집행하고 해가지고 경제 살려가지고 조금씩 더 내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에 부자 감세, 부자한테 세 깎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지난 5년 동안에 보면은 통장에 꽂히는 돈이 한 550만 원 월 되는 사람 밑에는 2%씩 깎아줬습니다. 소득세를. 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는 정도가 아니고 3억 원이, 연봉이 3억 원이 넘어가지고 2,500만 이상 받는 사람은 3% 올려가지고 38% 매기도록 했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부자 감세니까 부자 그 증세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 먹게 들어가잖아요. 우리 신율 선생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한 550 넘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550만 원 정도 들어오면은 갤럽이나 이런 데 조사를 해보면은 중산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그러면 부자입니까? 세금 2% 깎았거든요. 그 자꾸 어려운 질문 하시면 제가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가 월 55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깎은 거예요. 그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깎지 않았고, 아주 많이 받는 월 2,500만 원 넘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3%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금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하면서 그 세율을 늘려야 된다. 뭐 물론 부자 조금 더 내도록 해주면 좋죠. 그래서 경기를 빨리 살아서 예산 집행을 빨리 살리도록 예산 집행을 빨리 해서 세수가 빨리 좀 들어오도록 하는 게 그게 빠른 예. 길이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 할 때 예.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예. 협조를 요청하는 건데, 그 이전에 뭐 해야 되느냐? 수억 원을 남 모르게 갖다 놓고 돈 안 내고 이자 소득세 안 내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먼저 찾아해야 된다 하는 게 지하경제 양성화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고 안 되면은 예,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것도 불경기 때는 적자폭을 늘려가지고 좀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경기 좋을 때 흑자 내가지고 본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어려울 때는 경기 살린다고 또 쓰고 더 들어올 때는 더 들어온다고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지켜지지 못해 왔던 것이 그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세원을 어떻게 조달해 갈 건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분명한 거는 뭐냐, 여기에 탈세하는 사람이 없는지, 어디 돈 숨겨놓고 돈 안 내는 사람이 없는지, 병원도 잘 되고 변호사도 잘 되고 하는데 그 돈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하는, 그것부터 먼저 쭉 걷어가지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세율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그때도 옛날에 했던 게 전체 국민 전체 감세지 절대 부자 감세는 아니었습니다. 세금 내고 난 뒤에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이 월 550만 원 이하 사람만 줄였기 때문에 절대로 그는 부자 감세 아니고, 그 이상 사람은 오히려 늘렸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늘려야 될 때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할 때는데, 그때도 어디에 늘었냐면은 법인세는 우리가 지금 OECD 평균으로 보면은 34개 나라 중에 GDP의 5번째 많이 내고 있는 예.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세는 그냥 좀 다른 나라도 전부 다 내리는 추세니까 그거 놔두고, 법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소득으로 받아가지고 배당받고 월급 타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으면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남은 예산 편성 심의기관 야당의 목소리를 국민의 목소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빨리 확정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재천 간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